아유, 반갑습니다. 나호영 안녕하세요. 이사님. 예. 야, 1년 만에 뵀는데요. 아니, 사세가 이렇게 크게 확장될 수가 있나요?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상품을 출시를 했고 특히 이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뭐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작년에 저희가 국방부 장관배 드론보 챌린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하면서 우승을 했었고요. 특히 이렇게 홍보도 해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었고요. 프로파일럿이 한몫했군요. 굉장히 큰 부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지난해 소개해 주셨던 그 드론이 지금 옆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카이든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신기했던 거는 날아다니는 드론이 드론을 직충돌했다 그래서 되게 개념이 새로웠거든요. 작년에 보여드렸을 때보다 형상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좀 더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명중률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고 속도를 더 높인다든지 하는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는 레이더나 EOIR과 같이 드론을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들과 통합이 되어 있고요. 위협이 되는 표적을 탐지를 하면 카이든이 탑재되어 있는 런처가 해치가 열리면서 이륙하고 표적을 타격하는 것까지 통합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하나의 미사일 체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사일보다 저렴하죠. 그러니까요. 이야, 어떤 실질적인 성과들도 좀 있으셨나요? 이미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제품이 인도가 돼서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까지 예, 맞습니다. 일어났군요. 경험 이력을 또 쌓고 계시고. 전시장 한가운데 이번에 좀 다른 드론을 배치를 하셨어요. 어떤 드론인가요? 이 친구의 이름은 자이든이고요. 자이든은 지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기 위한 형상으로 설계가 돼서 운용이 될 겁니다. 지상 표적도 고정되어 있는 표적, 특히 이제 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은 이동하고 있는 표적을 쫓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많지 않고요. 자이든은 속도는 120km/h에서 130km/h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지에서 작전하는 그런 차량들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별 기체가 10km까지 작전을 할 수가 있고요. 10km요? 그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커버하는. 이 안에 있는 추진 체계가 카이든에 있는 추진 체계와 비슷해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소모성으로 쓸 수 있게 저가로 만들면서 군집 운용이 가능하게 제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기한 모양으로 쌓여 있는데 그렇죠. 이대로 바로 이륙합니다. 한 2, 3초 간격으로 이륙해서 공중에서 군집 대형이 형성되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륙시켜서 운용하기도 편리한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특히 안에는 60mm 박격포탄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군이 사용하고 있는 60mm 박격포탄과 동일한 규격입니다. 동일한 무게까지 고려해서 형상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박격포탄의 신관 부분이 표적을 타격해서 실제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행제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근데 실제로 배터리까지 들어가면 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장정이 좌우에서 들고 이동하든가 아니면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고 중소대급에 쓸 수 있는 무인 체계들이 많이 군에 전력화가 될 텐데, 그런 무인 차량에 싣고 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이륙시켜서 작전을 하는, 그래서 흔히 육군이 좋아하는 이제 비접촉 방식의 작전 수행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거보다 좀 고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박격포탄을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드론들도 좀 종종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이제 투하형에 대한 솔루션들은 몇 개의 회사들이 이미 소개를 드린 바 있는 걸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투하형 같은 경우에 가장 단점은 결국에는 고정되어 있는 표적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투하했을 때 얼마나 정확히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카이든이 공중에 있는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했듯이 동일한 비행제어 알고리즘으로 마지막까지 종말 유도를 정밀하게 해서 타격하는 것이 이 자이든의 큰 장점입니다. 예, 그러면 운영이 이렇게 되면은 지상에서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하잖아요. 운영자 시스템이나 환경은 어떻게 구축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비상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군집을 자유롭게 저희가 제어할 수 있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 거죠. 저 앞에서 설명해 주신 지상 제어 시스템. 예, 지향 제어 시스템에 추가로 고객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어떻게 미래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저희가 만든 부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도가 있고 지도에 드론이 5대가 떠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영상 이미지를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전송을 해줄 겁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핫한 AI 분야 중에 하나인 LLM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시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드론 관제 시스템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체 드론 영상 중 화재가 난 드론 영상 찾아줘.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드론 영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세 번째 있습니다. 드론 영상 불길과 빠르게. 연기가 보이는 지역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2번 드론 영상 분석해줘. 확인했습니다.
이번 드론 영상에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다리 위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도로에 경찰차와 견인 차량이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객체 인식을 한 거를 그냥 지나가게 되면 사람은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서머리 페이지로 이동해줘. 여태까지 서머리 찾아놓은 페이지로 객체를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게 찾을 수 나중에는 있습니다. 뭐 이러한 빨간색 정보가 옷 도움이 입은 되길 사람 찾아줘, 바랍니다. 뭐 파란색 차량 찾아줘 이런 명령을 주면서 정보를 요약해주고 찾아주는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화하듯이 뭐 이렇게 드론 객체들을 조정 통제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인 체계 자체가 내 동료에게 이게 군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협력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1번이 대화만으로 정말 그 말을 잘 알아듣고 내 말 그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와 무인기, 그게 저희가 나갈 방향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파블로 항공의 유동일 기술이사입니다. 파블로라는 회사가 국방 쪽엔 잘 그렇게 알려지진 않은 회사라서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파블로 항공은 이제 기존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분야는 아트쇼가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년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국방 쪽은 기술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대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산혁신기업백이라고 하는 과제에 선정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지금 이런 시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국방 드론은 아마 이제 입구에 보이셨던 매달려 있는 기체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소형 드론이 같이 운용되는 이제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군집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군집 직충돌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체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4대가 동시에 운용되는 자폭 드론입니다. 근데 4대만 운용되면 다른 회사도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자체적으로 좀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4대가 동시에 군집으로 이륙하고 가서는 4분할 여러 방향에서 시간을 맞춰서 동시에 직충돌한다. 동시 타격한. 네,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의 표적을 방어하는데 다른 표적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작전 운용 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될 것이다. 최근에 직충돌 시험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몇 가지 궁금점이 생기는데 앞에 크게 전시해 놓은 저 기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 기체는 수직으로 자력으로 이륙할 수 있고요. 전기 추진 방식이고 2시간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도를 150m 저고도에서 고고도에는 뭐 한 3km까지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 상태에서 장기 채공을 하면서 밑에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EOIR이라고 하는 임무 장비가 있습니다. 멀리서 표적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지정을 해줍니다. 운용자가 보고 저게 표적이 맞아 라고 지정을 하면 그 표적 정보가 GCS라고 하는 지상 통제소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상 통제소에서는 발사 통제관이 발사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기체가 동시에 발사가 됩니다. 아, 그때 이제 이 S10S라는 친구가 발진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표적이 만약에 1, 2, 3 중에 위협도가 3이야 너무 높아, 그럼 4대가 동시에 발진하고, 이 표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표적이야 라고 하면 2대가 가거나 1대가 가거나,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그 표적의 위협도에 따라서 내가 몇 대를 보낼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지금 S10S라는 이걸 보니까 상당히 가벼워 보여요. 저희가 지금 기체의 재질은 폼보드라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 그다음에 가공이 가능한 재질, 저렴한 재질,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코팅된 폼보드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형태로 대량 양산을 하면 박스로 보내고 현장에서 다 뜯어가지고 바로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컨셉으로 운송까지 고려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재보급이 언제든지 가능한. 그 이제 앞에 이제 그 보니까 모듈이 되게 여러 가지를 바꿔서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임무 장비라는 것들이 상당히 전장에서는 신속하게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빠집니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그러면 TNT 그 여기 들어가는 지금 거고. 탄약을 모사한 네네. 장비를 이렇게 넣고, 뒤에 이게 레일 타입이고, 요 앞에 장비가 보시는 것처럼 기본형이냐, 나이트 비전이냐, FPV냐, 저런 것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AI 모듈이 이제 여기에 탑재가 돼서
영상으로 유도한다. 폭발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탑재할 수 있는 탄두의 중량은 지금 1kg급을 생각하고 있고요. 1kg라고 하는 것이 표적을 제압하는데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으로 운용되면 동시에 타격하면 1kg가 2kg, 3kg, 5kg급에 해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생각보다 무서운 친구였네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뭐 저희가 지금 측정을 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소요군 분들, 운용자분들을 많이 좀 만나 뵀었습니다. 얼마까지 해드리면 가능하시겠냐. 그때 나왔던 답변 중에 하나가 수백만 원 수준이면 정말 소모성이라는 개념에 가깝고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안 맞아도 위협은 될 수 있으니까 무기체계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게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계시다라는 느낌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D 시스템이라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예요? 일단 AD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드론보다는 이런 비행기 형태의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지금부터는 군 쪽으로 좀 나서기 위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이번에 이제 전시를 하셨는데 이게 실물 크기. 네, 지금 실기체입니다. 실제 비행까지 가능한 기체고요.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정찰을 하기 위한 무인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30km 범위 내에서 이제 무인기를 보내서 지역을 순찰하거나 정찰하는 용도로 개발을 했다. 작전 반경이 30km.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정도 사이즈의 기체는 레이더나 이런 거에 이제 피탐이 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3m 정도 되는 무인기인데 이게 사실 레이더에 어느 정도 잡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스텔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ETL이라는 업체랑 저희가 협력을 해서 저희는 저피탐 설계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RCS가 높게 나오는 부분에만 스텔스 도료를 발라가지고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만들겠다. 이걸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텔스 도료라는 기술이 되게 이제 일단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한데 네. 전 세계에 거의 없죠. 아예 없는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 뭐 돌아보셨겠지만은 여기 안에서도 스텔스 무인기를 만든다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AD 3000은 RCS가 많이 나오시는데 AD 4000은 RCS 많이 부족하라고 적혀 있어서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체는 수직 부분의 모터가 사실 RCS에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AD 4000 같은 경우에는 기체가 크다 보니까 이 모터 자체를 저희가 보시면은 커버로 닫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RCS를 감소를 시켜서 95%까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스텔스 도료를 바른 커버로 네, 그 RCS 값을 이제 없애는. 고정익으로 비행할 땐 뒤에 것만 돌거든요. 예, 예. 그땐 얘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얘가 이제 레이더에 측정이 되니까 이거를 가려서 이제 숨기겠다. 근데 이제 작은 기체에선 그 기능까지 넣게 되면은 무거워서 비행이 좀 힘들다 보니 지금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지만 4000은 적용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옆에 보니까 작은 뭐 직충돌 방식의 어떤 드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하면서 예. 얘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제 모터는 안 달려 있지만 자세 제어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떨어지는 용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형태의 이제 임무 장비를 만드는 거죠. 지금은 정찰이지만 앞으로는 공격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 기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기체에서 탑재를 해서 쓸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델을 기반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가시는 네,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사실 저는 사업 초기부터 이 수직이 착용 무인기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년도부터 이걸 했다 보니까 이 분야에선 저희가 굉장히 좀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왜냐면 19년도에도 이런 형태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계, 해석, 제작까지 저희가 직접 다 하고 비행 테스트도 저희가 해서 납품까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기체도 사실은 26년도 말에 뜨게 되는 대대급 정찰 무인기 사업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을 받아서 대기업이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력 하나만큼은 이제 우리가 순수 기술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AM 시스템의 김영익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항공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공학 박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는 TOC FA 개발에 참여를 해서 그쪽에 이제 엔지니어 설계 팀장을 했고요. 우리 AM 시스템은 2011년에 저희가 창업을 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항공기 설계 엔지니어링 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구도 무인기라든지 KF-21, 지금도 KF-21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에 참여를 해오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무인기 개발을 한 거는 2016년부터 해서
이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군요. 항공기의 어떤 구조, 이런 설계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내시는 그런 좀 이력을 보여오셨네요. 기체 설계 쪽에 상당히 특화가 돼 있고 지금은 저희가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무인기 개발은 소형 무인기를 전체 체계 개발하는 그러니까는 설계, 해석, 그다음에 성능 해석, 그다음에 비행 시험까지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탈리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터리로만 돼 있고 저쪽에 보는 거는 하이브리드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는 배터리를 쓰지만 고정익 비행할 때는 왕복 엔진으로 해서 장시간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핸드런칭이나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가형의 정찰 및 소형 자폭 드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쓰이고 있죠. 이게 골판지 드론 뭐 이런 골판지 얘기도 드론인데 하니까요. 이 골판지 드론은 이게 스키 차고 그러면 이제 이게 축 처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목재로 돼 있습니다. 네. 네로라는 유수한 무기 체계를 다 이제 설계를 딱 하시고 그런 타이밍에 작은 무인 기체의 사업을 하셔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TOC 설계 팀장하면서 다 같이 그때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TOC FA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드론하고 무인기는 왜 안 될까? 그런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의구심을 가졌고 그러면 제가 우리 회사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겠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해보니까 여건이 좀 여러 가지 힘들죠. 실제로 이제 제품의 판로가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수익이 창출이 돼야 또 재투자도 하시고 또 다른 사업으로도 나가실 텐데 아직 국내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많이 예,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큰 수요군이나 정부 단위에서 일정 부분 중소벤처기업의 품질이 적정 수준 확보가 되면 납품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양이 많지 않더라도 사서 그 실적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좀 레퍼런스가 쌓여야 해외에서 인정을 이제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잘 되어 있는 그 상황은 아니니까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인 최적화 말고 이제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여러 가지 부품 산업들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먼저 좀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야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예를 들면 프로펠러라든지 모터라든지 아까 배터리 이런 것들은 남의 나라 걸 갖다 쓰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공급 라인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부품 산업을 키워서 소형 체계업체 같은 경우들도 앞으로 해외 나가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정부에서도 그동안은 소극적이지만 일본도 부품 산업, 드론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고 정책적으로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으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업체도 꽤 많고요. 대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드론 강국을 구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소형 드론의 엔진을 대만에서 제작해서 저희 나라 팝니다. 저희 회사도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소형 드론 같은 경우로 다량으로 군집으로 공격하는 게 더 효율적인 면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민수 쪽이나 방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소형 드론 쪽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세계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여건을 좀 갖춰져 있는데 산업 생태계를 빨리 마련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좀 나라에서 좀 해야겠군요. 그렇죠. 건투를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